오랜 세월 인간과 괴물은 끊임없이 맞서 싸워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공 카인은 손오공의 후예들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들은 굳건한 단합과 완벽한 호흡으로 맞서 싸우고 있었죠. 청년은 맨소를 불러 함께 한 마리를 쓰러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괴물은 너무 강해 순식간에 그들을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다른 괴물들이 차례로 다가와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카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몰부진 가문의 오총수가 나타나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비범한 힘을 지닌 부대의 리더로 모두의 신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꼬리 달린 원숭이들을 물리치려 그는 몸 안에 깃든 토신의 힘을 각성시켰습니다. 그의 문신들은 신성한 휘장이라 불리며 토신의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강화된 힘으로 그는 몇 마리를 가볍게 쓰러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나서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역시 특별한 힘을 지닌 선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선택받은 자들의 운명적 대결이었죠. 그는 인간의 말을 하며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강자는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오 총수는 민첩하게 피하며 선두 원숭이에게 한 방을 꽂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는 인간 편이었고 모두는 환희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지켜냈고 원숭이들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맹과 오 형제는 오늘 하루도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지나간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집팀은 원숭이 몸속에서 신비한 돌을 찾아 우두머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두 마시며 전투력을 끌어올렸고 나머지 병사들은 한 방울씩 나누어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기도를 올리며 의식을 치렀고 모두 힘이 크게 증가한 것을 느꼈지만 오 총수처럼 혼자서 원숭이 무리를 상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신석의 작은 조각을 먹음으로써 영혼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몸도 강화되었습니다. 카이는 더 먹고 싶었지만 맨소가 제지했습니다. 우린 그냥 평범한 병사일 뿐이야. 지금도 이 정도가 행운이야. 남은 돌들은 오 총수 같은 지배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데인 바스코는 대부분의 신석을 수호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전투 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인간 측이 거대한 괴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계의 법칙은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해져야만 오늘처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용사들은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모두의 용기 덕분에 마을은 안전했습니다. 전투. 바로 이 싸움 덕분에 인간 측은 거대한 괴물을 이겨낼 수 있었지. 이 세계의 법칙은 반드시 따라야만 해. 그들은 마석에 의존하지 않고도 강해져야만 살아남아 오늘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밤이 되자 전사들은 식탁 앞에 모여 앉았어. 모두의 용기 덕분에 마을은 안전을 되찾았지. 오라의 아버지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어. 하지만 맨소는 조금 까칠했어. 이미 조금밖에 안 줬으면서 다른 이들을 기다리게 하다니 오직 대장 가족만이 늘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받았거든. 카이는 몇 가지 요리만으로도 만족했지만 모두 더 많이 먹고 싶다는 바람만 가득했지. 선배들의 목숨 많아 카이는 질투심에 휩싸였어. 그는 팀장이라서 우선권이 있었거든. 미소 지으며 네가 더 강해지면 너도 나처럼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 카이는 스스로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막상 막대기를 휘두를 힘도 없었지. 갑자기 그는 쌀떡을 먹고 싶다는 이상한 말을 내뱉었어. 형은 그게 뭔지 몰라서 물었지만 카이는 그저 머릿속에서 떠오른 기억일 뿐이라고 했어.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고 가끔씩 몇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 음식 이야기는 배고픔을 달래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줬어. 그는 동료들의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 가족이 있는 자들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지만 전사들은 아무것도 없이 마른 나무까지만 꽂혀 있었어. 아무도 그들을 위해 울어주지 않았으니 그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었어. 죽음조차 슬퍼해줄 리가 없기에 카이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잊힐 테니까. 그들의 존재가 마치 마을에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지. 살아남기 위해선 전투에서 승리해야 했어. 카이는 만약 초인적인 힘을 갖는다면 자신도 이름을 떨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맨소는 그가 착각에 빠진 거라고 여겼지. 두 형제는 속으로 다투고 있었어. 호세도 힘을 가지고 있어서 형을 돕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청년은 거절했지. 아버지가 자신이 위험한 길을 택하기를 바라지 않았거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이니까 남자 가문의 여성들은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믿었어. 호세는 자신이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마당 아래에서 두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도우며 훈련 중이었어. 마소는 만약 계속 후퇴만 한다면 카이는 절대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 곧 그는 쓰러지고 말았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어. 그는 지구라는 현대적인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었거든. 깨어나자마자 마법과 관련된 몇 마디를 내뱉었지. 마소는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미쳐버린 줄 알았다고 사과했어. 그는 일어나서 괜찮다고 말했어.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전생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 세계는 이곳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었지. 물론 카이는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전생 기억 속에서 그는 맛있는 떡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 안타깝게도 이 생에서는 그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었지. 만약 도움이 된다면 마법이 유용할 거야. 하지만 그는 그저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현대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가 전투 중 마법을 쓸 수 있다면 그 힘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이름을 알릴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때 마을의 촌장이 급한 편지를 받았어. 서쪽 숲에서 7마리의 돼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지. 전투는 바니아 마을 근처에서 벌어질 예정이고 그들도 참여해야 했어. 비록 이 일이 군인들을 지치게 했지만 약속대로 그들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신속히 달려가야 했어. 어제는 원숭이였고 오늘은 돼지라니 참 고달픈 일이야. 군인들의 임무는 언제나 전투에 대비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어. 아버지는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상들의 후예였어. 카인은 아직 잠들지 않고 손에 불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 형이 그에게 뭐라고 중얼거리냐고 물었어. 잠이나 자라고 했지. 그는 꿈속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어. 마소는 옛날 어떤 여행자가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했어. 그 사람은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는 것도 보여줬다나 뭐라나. 그 말에 카인은 흥미를 보였지만 형은 그저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 다음날 아침 카인은 일찍 일어나 한 구석으로 가서 연습을 시작했어. 만약 형의 말이 맞다면 자신도 마법을 쓸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이건 충분히 말이 되지. 지금까지 그와 다른 이들은 이 세계의 신석을 먹으며 힘을 얻고 있었거든. 이곳은 땅의 신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힘으로 이루어진 세계였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지. 충분한 정신력을 모으면 마법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카이도 집중해서 불을 만들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는 영혼의 힘을 한 점에 집중하는 게 문제라고 느꼈지. 그 힘은 가슴속 어딘가에 있는 듯했어. 자신의 심장 대신 신석 속에서 그 기운을 느꼈지만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었어. 장면이 바뀌어 바니아 마을 전투가 시작되었어. 매우 강한 돼지들이 여러 사람을 쓰러뜨렸지. 사람들은 돼지처럼 멍청하다고 했지만 이 돼지들은 매우 영리했어. 숲속에 숨어있다가 사람이 다가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거든. 그들은 멍청하지 않아. 그냥 전략적일 뿐이지. 미네마을 군대도 지원하러 왔어. 그들은 나무에 매달린 괴물들을 발견하고 공격을 시작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 카이는 동료의 시체에 발이 걸려 움직이지 못했지. 괴물이 다가왔지만 다행히 마소가 먼저 쓰러뜨렸어. 그는 무능하다고 꾸중을 들었고 다리까지 문제가 생겼지. 이때 오라가 직접 전투에 참여해 괴물 하나를 땅에 눌러 고정했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를 보고 돼지들은 물러났고 오라는 분노에 차서 끝까지 쫓아갔어. 두 형제는 다른 괴물과 맞붙었어. 카이는 자신을 버리라고 했지만 마소는 포기하지 않았어. 도망칠 수 없었고 돼지는 천천히 움직이며 사냥을 즐기고 있었거든. 어쩔 수 없이 형은 작별 인사를 했고 카이는 죽음을 받아들이며 원망하지 않았어. 그도 자신이라면 똑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매일 무덤을 정리하며 그를 기릴 것을 약속했어. 고마움을 전한 뒤 다른 방향으로 가서 형을 돕기 위해 나섰어. 사실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의 힘을 모아 마법을 만들려 했지. 덩치 큰 돼지가 달려들었고 공격했어. 카이는 목이 벗겨졌지만 죽으려 하지 않고 몸부림쳤어. 뜻밖의 그의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지? 결연한 의지로 그는 손을 괴물 얼굴에 대고 불꽃을 피워 몸을 태워 탈출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의 에너지를 집중해 마법을 쓰려 했었지. 커다란 돼지가 돌진해왔고 곧 공격이 시작됐어. 카이는 목이 졸렸지만 죽음을 거부하며 몸부림쳤어. 뜻밖에도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어나왔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결심을 굳힌 그는 괴물의 얼굴에 불꽃을 쏘아붙였어. 그 불길은 괴물의 몸을 태워 치명상을 입혔고 카이는 그 불꽃을 손에 쥐어 화염권사가 되었어. 불길이 꺼지지 않자 젊은이는 겁에 질려 불을 끄려 했지만 에너지가 바닥나고 쓰러지고 말았지. 이 마법을 쓰기 위해선 모든 정신력을 소모해야 했던 거야. 죽음이 가까워졌지만 카이는 포기하지 않았어. 불을 만들었으니 완전히 생명이 다하기 전에 불을 끌 수 있을 거라 믿었지. 그는 댐을 떠올리며 성공적으로 막아냈어. 하지만 괴물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갔어. 눈이 먼 것 같아 오로지 감각에 의지해 움직였지. 죽음이 확실해 보였지만 카이는 마지막 힘을 내 괴물을 베고 나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 운 좋게도 그는 죽지 않고 강가로 떠내려왔어. 하지만 정신력은 완전히 소진돼 몸이 심하게 쇠약해져 있었지. 옆에 죽은 괴물을 보며 그는 힘겹게 다가가 그 속의 핵심을 꺼냈어. 처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먹을 수 있었고 영양분을 모두 흡수한 뒤 신비한 돌의 힘으로 카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는 한 구석에 앉아 하늘과 땅을 바라본다. 깊게 찢긴 어깨 상처에서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지만 자신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의식을 잃고 만다. 화면은 마을로 전환되고
사람들은 밤사이 매복을 걱정하며 긴장에 쌓여 있다. 맨손은 혼자 앉아 슬픔에 잠겨 있다. 그가 동생처럼 여기는 그 청년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맨은 달빛 아래서 깨어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제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던 그가 놀랍게도 상처가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더 이상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신비한 돌을 먹고 즉시 회복된 걸로 믿고 있다. 게다가 그는 포넬립이라는 돌 조각을 발견했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물건이 매우 낯익은 느낌을 주었고 어딘가에서 본 듯한 기억이 들었다. 호기심에 그는 불마법을 써서 덩굴을 태우려 했으나 갑작스런 폭발이 일어나 카이는 깜짝 놀라 몸이 튕겨나갔다.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을 보며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누구보다도 신성한 문장이 짙게 새겨져 있었다. 특히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 돌을 살펴본 후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선택받은 자인지도 모른 채 서둘러 돌아가려 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던 찰나 갑자기 인장이 발동해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땅이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힘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 그를 재촉했다. 카이는 두려워하며 전력으로 달려 올라갔고 1분도 채 안 돼 벽을 뛰어넘어 탈출했다. 새로 얻은 힘을 다루는 맨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 이것이 자신이 항상 갈망해온 감각이었다. 육체적인 힘이 강화되니 무엇을 해도 쉬웠고 때로는 마법보다 더 강력했다. 카이는 이 힘이 신의 보호에서 온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인장을 지니고 있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걱정이 밀려와 신성한 문장의 정체를 찾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에서는 전사들이 동료를 묻고 있었고 맨손은 아직 동생이 시신을 찾지 못해 슬퍼했다. 그러다 그가 웃으며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모두 기뻐했다. 전쟁은 끝났고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가 의아했던 것은 카이가 쉬지도 않고 일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를 막지 않으면 논이 순식간에 다 망가질 정도였다. 카이는 자신을 물에 비춰보며 문장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보고 안심했다. 만약 모두가 알게 되면 질문 공세를 당할 테니까. 그 후 형들은 동생의 이상한 점을 이야기하며 왜 갑자기 그렇게 강해졌는지 물었다. 카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신석을 먹어 힘을 얻었다고. 바니아 마을 전투에서 괴물들을 죽였고 심한 부상 때문에 한 번에 10개 이상의 신석을 먹어 이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듣던 대장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강해졌구나. 아주 많은 신석을 먹은 자들이 엄청난 힘을 얻었다고 들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많이 가질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생사를 건 싸움이었기에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동생이 인생의 진리를 찾은 듯 칭찬도 받았지. 대화 중에 카이가 여자애한테 눈길을 끌렸고 엘사도 여자 무리에게 누굴 좋아하냐는 질문을 받아 부끄러워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 장면이 바뀌어 지금은 조세 아가씨가 곧 있을 행사 준비를 위해 예물을 점검하고 있어. 그들의 땅은 빈곤하지만 이런 농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이 모든 건 남작과 그 안에 깃든 대지의 신 덕분이야. 그녀의 아버지도 수호의 인장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영토를 지키고 있어. 그들의 힘 덕분에 땅이 비옥해진 거지. 그때에 맨은 불을 다루는 연습을 하러 나가고 있어. 정신에너지도 처음처럼 소모되지 않더라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진짜 불의 마법을 손에 넣은 거야. 하지만 이 능력이 신의 보호 덕분인지 궁금했지. 마침 조세가 지나가자 청년은 놀라 불꽃을 숨겨야 했어. 도망가려던 찰나 그녀에게 붙잡혔지.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어.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잡아 조사하겠다고 했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는 자신이 불을 만들어낸다고 고백했지만 어떻게 활성화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했어. 사실 죽음 직전에 우연히 이 힘을 깨달은 거라더군. 조세는 여러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가 특이한 능력을 가진 자일 수도 있다고 했어. 중부 지역의 특별한 가문 멤버들은 이 능력자라 불리며 일부 수도승도 알고 있다더라고. 카이는 놀라워했어. 자신 말고도 이런 능력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지. 그리고 이 능력이라 부르는 점도 마법과 다르다니까. 이상한 건 그가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거야. 또 조세는 매니 신석을 먹어 힘을 키웠다는 소문도 들었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정신에너지가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일 거야. 즉, 강해지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녀는 언제나 더 강해지길 원해. 그래서 카이는 그와 함께 연습을 해야 했어. 그가 돌아온 이래로 싸운 적이 없어서 자신의 능력에 놀랐지. 청년과 대등하게 싸운 뒤 조세는 인장을 활성화해 경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어.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카이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 만약 그렇게 하면 신성한 휘장이 발동해 비밀이 드러날 테니까. 곧 그는 자신을 물에 비춰보며 인장이 있는 자와 대등하게 싸우는 자신을 생각했어. 청년은 여자에게 몸을 닦을 물을 가져다 줬고 예쁜 그녀 앞에서 쑥스러워했지. 그는 인장을 가진 자들은 모두 비슷한 힘일 줄 알았는데 그녀와 오빠의 실력 차이가 크다며 놀랐어. 쟤는 자신이 아직 부족하며 아버지와 형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 이 힘은 그 안에 신의 힘에 따라 변하고
물론 신성한 휘장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꾸준한 수련이 필요해. 카이는 그녀가 굳이 고생하며 연습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여성은 전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였지. 그 말에 그녀는 화를 냈어. 자신도 인장을 가진 자로서 영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때로는 힘이 필요하니까 아버지와 오빠처럼 되기 위해 노력 중이래. 완전한 전사가 되려면 그녀 같은 이들은 목숨 건 싸움에서 이겨야 해. 또한 그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조세는 먼저 가야 했어. 아버지가 자신이 연습하는 걸 알면 큰일이니까. 카이는 방금 들은 말이 궁금해 더 알고 싶었지. 그녀는 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했어. 대신 곧 묘황탕 정리를 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했어. 그러면 의문이 풀릴 거라더군. 그녀의 대지신은에다 마을에서 모셔지고 있어. 그곳에 같이 갈 수 있게 해준대. 며칠 후 그와 형은 호위 역할로 출발했어. 에다 마을은 원숭이 무리가 있어서 조심해야 해. 다행히 최근에는 공격 소식이 없었지. 몇 명이 맨에게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어. 아가씨가 직접 지목해서 호위를 맡겼다던데. 그는 쑥스러워했고 선배가 대신 말해줬어. 그 여자애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도 많은 이가 소문을 믿었어. 그러자 모두가 맨을 질투 어린 눈으로 노려봤지. 여자에게 관심 받는 게 부러웠거든. 현장에 도착하자 이곳이 한때 남작 가문의 영지였지만 괴물 공격으로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다행히 파괴되지 않은 무덤이 하나 남아있었지. 그래서 묘황탕이 정리와 제사를 맡게 됐어. 원래는 논밭이었지만 오랜 방치로 척박해졌고 대지신의 은혜도 줄어들어 이제는 이 땅에 닿지 못한다고 해. 인장을 가진 자들이 농사를 돕는 기적이랄까? 이후 조세가 카이를 지목해 호위를 맡겼어. 그녀는 꽃밭으로 데려가 정신 에너지를 땅에 흘려보냈지. 인장을 가진 자이면서 대지신과 연결된 이만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능력이야. 하지만 이곳은 방치되어 신도 약해져 큰 효과는 없고 꽃밭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돼. 신성한 휘장을 가진 자의 힘은 그들이 사는 땅에 직접 영향을 줘. 그녀 아버지가 강해서 마을 농사가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말이야. 한 영주는 이런 능력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백성을 번영시킬 수 있지. 무덤을 점검한 뒤 둘은 안으로 들어가 청소했어. 거기엔 포엘립석이라는 돌이 있었고 맨이 골짜기에서 찾은 글자와 똑같았어. 그건 신의 무덤이었다는 뜻이었지. 갑자기 그는 고대 언어를 깨닫고 읽기 시작했어. 카이를 만지자 카이도 몇 구절을 읽었지만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어. 의미를 알 수 없었지. 로즈가 그가 중얼거리는 걸 물었지만 말하지 못했어. 밖에서는 원숭이들이 수상한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 그 사이 그녀는 신에게 예물을 바르기 시작했지. 그는 앞으로 더 강해져서 이곳이 다시 번영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길 바랐어. 인장을 가진 자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해. 카이도 이런 이야기에 감탄했어. 위로 올라가자 괴물 출몰 소식이 와서 급히 무덤을 숨겼지. 로즈는 부하에게 떠나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결국 포위당했어. 자신의 꽃이 짓밟히자 그녀는 위협했지만 두려움도 보였어. 그 모습을 본 카이는 달려들어 싸워 혼자서 두 마리를 쓰러뜨렸지. 그 순간 조세는 맨 몸에 빽빽이 밝힌 신성한 휘장을 목격했어. 하지만 이내 사라져서 눈을 의심했지. 돌아와 보고하자 오빠에게 꾸중을 들었어. 인장을 발동했는데도 적에게 겁먹었다고. 여자는 싸울 필요 없다고 했어. 그런 말을 들은 그녀는 반박하지 못했지. 아버지도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했어. 그가 느낀 건 때로는 강함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단 거였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건 그들의 상처가 우리 내면을 건드리기 때문일지도 몰라. 만약 당신도 이들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용서할 건지 복수할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래.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어 길을 밝혀주길 바라며 함께 이 여정을 나눠줘서 고마워. 중원지방에서 검사관이 곧 올 예정이라 순찰 임무를 오에게 맡겼다. 그도 명령을 받고 군사들에게 이를 알리러 갔다. 쟤는 아무 쓸모도 못해드려 죄송하다며 아버지께 사과하고 카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는 그 젊고 강한 청년을 만나길 기대하고 계셨다. 신천병사가 저런 원숭이들을 이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여기서 그는 모두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지금 폐허가 된 애 마을의 영웅인지 물었다. 그는 당시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둘러댔지만 모두가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조세 아가씨와 매우 친한 사이였고 마을 여성들의 시선을 받으며 대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동생을 도왔다. 여성들의 평가는 카이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옆의 여동생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엘사는 그들에게 만약 좋아한다면 그를 차지하라고 충고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거라고. 말을 마치자 조세 아가씨가 나타나 맨을 불러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는 자신이 수호인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들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마을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현했다. 맨의 얼굴에 있는 신의 인장 이야기를 하려던 참에 자신도 모르게 아닐 거야 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또한 적과 마주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떠올리며 단지 강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철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일부터 매일 카이와 함께 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신도 더 열심히 할 테니 카이가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카이는 놀랐지만 결국 억지로 수락했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들은 카이가 꾸중을 듣자 여러 생각에 잠겼다. 얼마 후 일을 하던 중 엘사가 물을 가져와 친해지려 했고 매는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이 시켜서 가져왔다고 둘러댔다. 마침 목이 말랐던 그는 물을 다 마시고 맛있다고 칭찬했다. 그 여자아이는 매우 기뻐하며 더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누군가 부르는 바람에 두 사람은 다음을 기약했다. 그녀가 떠난 후 카이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만소는 맨에게 청춘이 찾아온 것 같다고 추측했다. 카이는 부정했지만 갑자기 계곡에서 들었던 그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했다. 밤이 되자 참지 못한 그는 밖으로 나갔다. 신의 힘으로 한 번의 벽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곧 계곡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느껴졌다. 도착하자 망설임 없이 강물에 몸을 맡겼다. 이곳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기분은 정말 짜릿했다. 카이는 큰 소리로 이 계곡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고 자신을 부른 새도 보았다고 했다. 그는 맨을 돌로 된 바위 쪽으로 안내했다. 맨이 만지려 했지만 애 말 무덤 비석처럼 고대 언어는 여전히 해독할 수 없었다.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건 신의 축복 덕분임을 알았다. 카이는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하고자 바위를 정성껏 닦았다. 게다가 적을 묻어주기까지 했다. 두는 그 돼지 덕분에 각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을 마친 후 그는 높은 곳으로 올라 탐험했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카이는 밤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아마 신의 보호 덕분일 것이다. 이곳은 식물이 무성하고 맛있는 과일도 많았다. 맨은 이 숲이 풍부한 먹거리를 가진 걸 보고 여기서 살지 않으면 아쉬울 거라 생각하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항상 그런 집을 지으면 된다. 우선 나무를 베야 하는데 그는 짧은 칼밖에 없어서 그것으로는 도구를 대신할 수 없었다. 청년은 마법을 쓰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해 시도해봤다. 손에 불꽃을 칼날로 변환했지만 나무에 닿자마자 통째로 불타버렸다. 이렇게 하면 어리석고 숲 전체가 불탈 위험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바꿨다. 왜냐하면 불을 만들었기에 카이는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이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법은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그는 무언가를 자른다는 건 그 물질의 분자를 부수는 것이라 생각했다. 전생의 지식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 분자결합이 뭔지 궁금했지만 그걸 제쳐두고 직감에 따라 내부 결합을 풀어내는 것을 해야 한다고 알았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만들어 관통했다. 그러나 이때 골짜기는 침범당했다. 왜인지 모르지만 오크들이 여기서 뭔가를 찾고 있었고 맨족은 처음 보는 새로운 부족을 발견했다. 그들이 무의식 중에 골짜기에 들어가려 하자 그는 신의 봉인을 활성화해 막으려 했다. 공격하려던 찰나 카이는 침착함을 되찾았다. 상대는 다른 언어로 말해 그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게다가 칼로 위협했지만 막혔다. 노인은 맨족 언어를 할 줄 알아 자신을 포르, 난쟁이 부족의 수장이라 소개했다. 그는 상인들과 교류해 인간의 언어를 익혔다. 그들은 명장들이라 만든 물건들이 항상 귀중한 상품이었다. 우선 그가 금지구역에 들어온 것을 사과했다. 그들은 골짜기의 위대한 신과 고대 조약을 청하기 위해 왔다. 모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보렉은 이곳 신은 인간과 닮았다 말했다. 오래전부터 난쟁이 부족은 평화롭게 살며 대지신들을 숭배해왔다. 하지만 최근 돼지들이 계속 공격해 부족이 멸망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중이었다. 약한 존재인 그들은 큰 오크 무리와 싸울 수 없었다. 노인은 카이를 고대 중재의 신이라 부르며 부족의 처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 신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보렉은 그 신은 모든 생명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모든 피조물을 지킨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위대한 존재일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앞서 캄가오는 이 이야기를 수장에게 전했지만 그가 신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 고대 중재신의 현신은 용맹한 전사로 불순자를 엄격히 벌한다고 했다. 이 작은 인간이 전설 속 위대한 존재일 리 없었다. 맨족은 자신들이 몸집이 더 크다며 화를 냈다. 그러나 노인은 사실을 믿었다. 젊었을 때 허락 없이 골짜기에 들어가 신의 분노를 일으켜 눈을 다쳤지만 태양빛은 보지 못해도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세계는 영혼 에너지로 빛나며 카이는 고귀한 푸른빛을 발해 혼동할 수 없었다. 그는 골짜기의 신의 현신이며 이 힘을 받은 후 맨족은 중재자가 된 것이 진실이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골짜기에 들어가 허락을 구하기 위해 재물을 바쳤다고 했다. 그 재물은 그의 손녀 아룩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골짜기에 바치기로 맹세했다. 카이는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곧장 확인하러 갔다. 막 도착했을 때 줄이 끊어져 그는 뛰어내려 확인했다. 그는 이곳에서 누군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무언가를 하려 했다. 작은 아이가 심하게 다친 걸 보고 치유 마법을 생각했다. 자신을 치유한 만큼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음을 알았다. 청년은 손상된 세포와 부위를 집중해 회복시켜 성공했다. 카이는 마법이 치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위에서는 오크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벌어졌다. 많은 이가 죽었고 카이는 자기 땅에 들어온 오크들에게 분노했다. 그는 수장에게 갔고 수장은 신의 봉인을 활성화하며 위협했다.
카이 머릿속에선 그들을 모두 죽여 고통을 새기고 두려움을 퍼뜨려 다시는 못 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골짜기의 신은 매우 분노했고 카이도 그렇다. 노인은 자신도 봉인을 진혁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난쟁이는 골짜기의 신을 충실히 섬기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맨족은 수호 봉인을 켜서 돼지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게 했다. 우두머리는 계속 공격을 명령했지만 곧 카이에 의해 쓰러졌다. 노인도 한 마리를 죽이고 재빠른 몸놀림을 칭찬받았다. 난쟁이들은 뛰어난 전투 기술을 물려받았다. 나머지는 중재자인 카이에 달렸다. 그는 골짜기를 침범해 더럽힌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는 두려움에 인간말로 용서를 구하며 이건 중재자의 일이 아니라 오크와 난쟁이의 문제라 주장했다. 카이는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허락 없이 골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형은 당연하다고 선언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사유였다. 이때 그의 몸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골짜기의 신과 합의했다. 그는 말했다. 골짜기의 평화를 위해 지금 그를 죽이겠다. 신의 형상 도등 뒤에 나타나 상대를 겁주었다. 상대는 굴복해 용서를 빌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가 전설 속 위대한 인물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매는 자신이 오히려 더 크다고 화가 났다. 그러나 노인은 진실을 믿고 있었다. 젊었을 때 허락 없이 계곡에 들어가 신의 노여움을 샀고 그 사건으로 눈을 잃었다. 태양의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그는 힘을 얻어 여전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세상은 영혼 에너지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계곡의 수호자는 고귀한 푸른 빛을 내뿜어 누구도 혼동할 수 없다. 그는 바로 그 신의 현신이었다. 그 힘을 받은 매는 중재자가 되었고 이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또한 그들은 계곡의 입장 허락을 구하기 위해 재물을 바쳤는데 그 재물이 노인의 조카딸인 아룩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계곡에 바치기로 서약한 사람이었다. 이에 카이는 그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즉시 현장으로 갔다. 그때 끈이 끊어져 그녀가 떨어졌고 카이는 누군가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려 애썼다. 그녀가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 회복 마법을 떠올렸다. 스스로 치유한 경험이 있으니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젊은이는 자신의 손으로 손상된 부위와 세포를 집중적으로 회복시켰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카이는 마법이 치유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때 위쪽에서는 오크 무리가 나타나 상황이 심각해졌다.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카이는 자신의 땅에 발을 들인 자들을 분노하며 맞섰다. 그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신의 인장을 발동시키며 위협했다. 머릿속에선 그들을 모두 죽여 몸에 고통을 새기고 공포를 심어 다시는 이곳에 감히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의 분노가 가득한 카이와 계곡의 신은 모두 경노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신도 인장을 지녔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맹세했다. 난쟁이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매는 보호인장을 발동해 오크들이 이곳의 주인임을 깨닫게 했다. 우두머리는 계속 부하들에게 공격을 명령했지만 곧 카이가 쓰러뜨렸다. 노인도 달려가 한 마리를 죽였고 그의 민첩함에 칭찬이 쏟아졌다. 난쟁이 부족은 뛰어난 전투 기술을 물려받았다. 이후 일은 중재자인 맨에게 달려있었다. 그는 계곡을 더럽힌 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우두머리는 두려움에 인간의 언어로 용서를 구하며 이 싸움은 중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크와 난쟁이의 분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이것이 자신의 일임을 분명히 했다. 그들이 이곳에 발을 들였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냉혹한 진실이었다. 허락 없이 계곡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이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힘이 뿜어져 나오며 푸른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은 계곡의 신과 하나가 되어 말했다. 우리 계곡의 평화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등 뒤에 신의 형상이 나타나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했고 상대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지만 오직 부정의 고개 적기만이 돌아왔다. 끝없이 몰린 죽음의 벼랑 끝에서 그는 무언가를 시도했지만 바람칼날에 팔이 잘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곧이어 마지막 심판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 신의 증거인 신석을 꺼내들었다. 그는 공포를 뿌리며 모두에게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했다. 코르 할아버지는 더 이상 혼동하지 않았다. 바로 이가 계곡의 신이었고 자신의 눈을 태우는 푸른 불꽃을 다루는 이였다. 이 신은 침범한 자들에게 자비란 없었지만 자격 있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었다. 카이는 삶의 저울을 지닌 위대한 화신이었다. 정의의 신은 신들의 시대부터 세계를 지켜보며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였다. 괴물에게서 신맥을 얻은 후 그는 그것을 흡수하면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 젊은이는 운명의 인장을 지닌 자를 처음으로 쓰러뜨렸다. 신석의 크기는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난쟁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카이가 그 돼지의 보호를 빼앗아 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운명의 인장을 지닌 자의 신맥을 흡수하면 땅의 신의 힘을 이어받아 보호도 함께 계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석처럼 그냥 흡수할 수도 있었다. 포렉스 할아버지는 이 점을 활용해 자신의 힘을 키우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계곡을 지킬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신석을 잘라 할아버지와 나누었고 할아버지는 고마움에 그 에너지를 마시며 자신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힘이 지나치게 강력했는지 카이는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그리고 곧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 땅의 신의 영혼이 돼지 몸에서 빠져나왔다. 그 영혼은 계곡의 신과는 차원이 달랐다. 운명의 인장을 지닌 자가 죽으면 신의 영혼은 무덤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그가 가슴속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의 인장을 지닌 자의 신맥을 먹은 결과인 듯했다. 카이는 괜찮다고 말하며 계곡으로 돌아가시면 된다고 했다. 의식을 잃은 동안 매는 어릴 적 가족과 친지를 괴물에게 잃었던 기억을 떠올렸어. 깨어났을 때는 놀랍게도 포렉스 할아버지의 손녀가 옆에 누워있었지. 그가 조용히 물었어. 여기서 뭐하고 있냐고. 왜 집에 가지 않냐고. 아루이는 신호위를 걱정하며 그에게 돗자리를 덮어줬어. 그녀 역시 계곡의 신에게 헌신을 맹세한 상태라 카이에게 자신의 종족을 대신해 부탁한다고 했지. 앞으로는 여기서 항상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청년은 그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했지. 자기 종족에게 돌아가라고. 그녀는 할아버지가 이미 말했기에 거절했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고. 카이는 귀찮아하며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어. 그가 목숨을 구해줬으니 평생 시노이를 섬기기로 결심한 거야. 서로 다투던 중 새소리가 들리자 카이는 날이 밝았음을 깨달았어.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며 아루이에게 집에 가라고 권했지. 드워프족은 그가 여기서 살도록 허락해주길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 떠나면 분명 죽을 테니까. 그들은 계곡의 신에게 헌신하기로 맹세했어. 고향은 뇌조에게 공격받고 있어서 임시로나마 피신처가 필요했지. 모두가 고개를 숙이자신 판사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지만 계곡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어. 막 떠나려는데 할아버지가 몇 마디 충고했어. 위험을 피하라며. 마을에 돌아온 매는 급히 약속 장소로 가서 조세 아가씨와 연습 경기를 시작했어. 그녀가 왜 늦었냐고 묻자 매는 잠든 척했다며 웃었지. 한편 남작빈이 망소를 찾아 카이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갑자기 둘은 대결을 벌였어. 모두가 놀란 건 남작이 오늘 맨을 연습 상대자로 선택한 거야. 이유는 맨이 용감히 아가씨를 지켰기 때문이었지. 두 형제도 눈을 떼지 못했어. 카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았어. 그는 절대로 비겁한 수를 쓰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거든. 남작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맨은 긴꼬리 원숭이 무리를 물리칠 정도로 강하다고 평가받았어. 물론 이건 연습 경기라 죽을 일은 없었지. 다행히 아침에 포르 할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호위 인장의 정체를 숨겨야 했어. 힘을 막 물려받은 상태라 다른 인장 소지자들이 노릴 수 있거든. 전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야 해. 카이도 신성한 휘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곧바로 전투가 시작됐어. 남작은 엄청난 힘을 가졌고 그의 무기는 매우 무거웠지. 하지만 뛰어난 기술로 맨의 신성한 휘장을 압도하기 시작했어. 그는 조용한 폭풍 같았다. 모두가 빈경을 바라보느라 그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찰나에 그는 다시 싸움을 이어갔다. 그 눈빛을 본 빈경은 만족스러웠고 기분 좋게 싸움을 계속했다. 크기와 힘에서 뒤지지만 그는 빠르게 상대의 무기를 부숴버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 했다. 두 형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아버지의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빈후작은 무릎을 들어 상대를 멀리 날려버렸다. 오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자신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송카이는 숨을 헐떡였다. 빈경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매우 즐거워했다. 그래서 토마이는 직접 청년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훈련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달갑지 않았지만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가족이 왜 자신에게 싸움을 강요하는지 의아해했다. 로즈도 기뻐했다. 이곳엔 아버지와 맞설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녀도 내일은 더 엄격해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몇 형제가 도와주러 왔고 몸은 청년이 맞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마오는 장난스럽게 걱정 마, 죽더라도 제대로 묻어줄게 라고 말했다. 엘사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카이를 걱정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신경 쓴 것이었다. 며칠 후 밤이 깊어지자 청년은 다시 깨어나 골짜기로 향했다. 그는 좋아하는 골짜기까지 쉴 새 없이 달렸다. 최근 가족에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바위 앞에 도착해 자신의 신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다 근처에 새로 지어진 작은 집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루기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며칠 전부터 그녀가 직접 지은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쟁이들이 몰래 들어오지 않았는지 물었고 아니라고 답했다. 손에 상처가 많아 믿음이 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쫓아내려 했고 아루기는 음식을 꺼내 유혹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수확했고 요리 솜씨도 뛰어났다. 보는 것만으로 군침이 돌았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존심은 잠시 접어두었다. 아루기는 그런 그를 위해 바닷가재도 준비했다. 그는 어린 시절 이렇게 풍족한 식사를 처음 맛본다고 했다. 점심에 마을로 돌아와 일하던 청년은 3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다. 착한 이모가 힘든 그를 보고 동정한 것이다. 형들은 공평하지 않다며 따졌지만 심하게 혼났다. 일은 적게 하면서 많이 먹으려 한다고. 카이는 거의 밭 한 구역을 다 읽었다. 일리가 있지만 형들은 여전히 불만이었다.
만호 아버지가 장난스럽게 청춘이 왔다 고 외쳤다. 엘사는 계속 음식을 더 담아주었다. 형은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곧 다시 음식을 빼앗겼다. 이후 시간이 날 때마다 카이는 골짜기로 가 아루기를 도왔다. 낮에는 귀부인과 훈련하고 점심엔 바치를 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카이는 난쟁이 소녀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갔다. 혼자 사는 그녀가 안쓰러워서 시간이 날 때마다 놀러갔다. 또한 그녀 종족이 다시 번성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다음 날 그들은 길을 막는 큰 바위를 만났다. 아무리 밀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행히 빈경이 지나가며 도와주었다. 그의 힘을 믿지 못했지만 순간에 바위가 들려 모두가 감탄했다. 그 힘 덕분에 땅은 더 비옥해졌고 앞으로 수확이 더 좋아질 것이다. 밤에 동기를 얻은 카이는 식물을 키우는 법을 배우려 했지만 실패했다. 자신이 수호인장을 가진 자로서 더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꼈다. 며칠 후 엘사가 꽃밭에 나가자 카이가 다가와 최근 친해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 꽃밭이 전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했다. 처음엔 모두 옛마을에서 가져온 씨앗이었다. 마을이 불타자 주민들은 꽃씨를 구하려 애썼다. 비록 마을은 없어졌지만 꽃은 더 많아져 위로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카이는 그녀가 원래 자기 마을 출신임을 깨달았다. 엘사는 카이가 고향을 잊었다며 꾸짖었다. 그는 어렸을 때라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달리 엘사는 카이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가 남작과 귀부인의 관심을 받는 걸 칭찬했다. 카이는 겸손히 그들에 비해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 강해져야 한다. 가족을 잃은 자로서 더욱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카이가 어렸을 때 한 말이었다. 엘사는 마을이 파괴되고 혼자 울던 그를 기억했다. 하지만 원숭이가 공격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했다. 모두 죽을 줄 알았지만 다행히 빈경이 구해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카이는 빈경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음을 떠올렸다. 또한 자신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한때 절망했지만 모두가 죽음을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말하며 웃었는데 왜 그 기억을 잊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했다. 엘사는 아직도 그가 모두를 지켰던 모습을 기억하며 변함없다고 말했다. 장면은 숲으로 바뀌었다. 강한 까마귀 무리가 긴꼬리 원숭이 무리를 공격했다. 무리의 우두머리는 수호 인장을 쓰지 않았지만 상대 수장도 한 번에 쓰러뜨렸다. 다음 목표는 난쟁이들이 정착한 골짜기였다. 현재 카이는 이곳에 자주 오고 오늘 아루기는 새로운